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만병의 시작은 무너진 면역력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 요즘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좋다고 하는 식품들을 먹는다고 무너진 면역력이 과연 회복이 될까? 뭔가 더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궁금증을 이계호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벌써 4주 차예요. 박사님과 함께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어떠신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반갑고요. 우선 이 강의 주제가 바로 기본 회복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가장 기본 회복의 시작이 되는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이외에 그 다음에 이 기본 회복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근본적인 면역력 회복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강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결국 이제 면역력의 회복은 장 건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계호 박사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 회복의 시작이 물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을 것인가, 또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언제 먹을 것인가, 물의 종류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물이 있는 것인가, 또 지난번 강의에서 가장 시원한 대답이 정수기는 앞으로 어떤 정수기를 사야 되겠다. 꼭 비싼 정수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관리를 제대로 하는 정수기가 가장 좋은 정수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물은 물이다. 차는 차같이 마시고 물은 물같이 마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기본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체에서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면역력하고 관련이 됩니다. 면역력.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면역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벌써 면역력 얘기하면 벌써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저거 먹으면 면역력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벌써 먹거리나 건강기능성 식품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면역력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은 전인적인 거라서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완벽하게 조화와 균형을 갖춰야지만 면역력이 회복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이 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1960년대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우리 인체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수십,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발암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이미 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걸 피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모두 다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해 있으면은 그날 저녁에 생긴 암세포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오더라도 청소하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생성되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면역력을 유지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기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생활 습관이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했다든지 또는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 있다든지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생긴 그 암세포를 그날 청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암 환우가 되는 거예요. 암 환우와 건강한 사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어떤 차이예요? 면역력을 정상대로 유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왜? 면역력만 정상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암세포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라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마스크라든지 백신을 맞는 건 이유는 뭐예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증상이 없이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뭐예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 얘기가 나오게 되면요, 장 건강을 벗어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면역 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야지만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이, 내가 지금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해야 됩니까? 물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가정에서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둘째, 자기의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돌, 스키톨 같은 성분이 있어서 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너무 이상한 냄새.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말이죠. 요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대, 20대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왜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지독할까요? 왜?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수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니까, 얘야, 너 아까 먹었던 거 속에 썩는다. 알려주려고. 몸이 살려고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요즘 그거 가지고 장난도 치고 말이죠. 웃고,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땅을 치고 지금 통곡을 해도 지금 안타까울 형태라고. 엄마들은 말이죠.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신경을 쓰지, 그걸 먹고 그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서 이게 발효가 되는지, 부패가 되는지는 엄마가들이 아직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아이들한테 해줄 게 그냥 맛있는 거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 먹었던 음식이 어떻게 장 속에 들어가서 이게 장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지, 그 먹거리도 뭔가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병 통계가 전부 다 장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도 전 세계에서 1등, 2등을 하는 것이고, 장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 나쁜 통계들, 그죠? 다 질병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장 건강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장 건강하게 되면요, 장 건강은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한 7, 80%는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장내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일어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그 미생물을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참 재밌게도 우리 장에는 원인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서도 유해균, 있으면 안 될 균이 존재합니다. 유익균, 반드시 있어야 될 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광균, 얘들은 유해균도 아니고 유익균도 아닌 중광균이 약 70%가 있어요. 70%가 있다가 유해균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얘네들이 유해균 쪽으로 가면서 장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있습니다. 유익균이 조금이라도 많이 있으면, 유해균보다 좀 많이 있으면 중광균 70%가 어디로 간다고요? 유익균 쪽으로 가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장 건강의 키포인트는 장내 미생물에서 유익균의 숫자를 어떻게 계속 많이 유지하는 방법이 결국은 장 건강을 좋게 하는 방법이고, 그게 결국 면역세포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이 되면서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정상.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상을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뭐예요? 떨어진다면 면역력이 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언제 걸린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부터 암까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 제가 또 이제 장내 미생물 하니까 벌써 손바닥을 칩니다. 아, 우리 집에 유산균 먹어서 문제가 없다. 유산균에 대한 뭐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광고나 강의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1년에 우리나라의 유산균의 시장 규모가 거의 8천억 내지는 1조 가까이 단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졌어요. 유산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과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산균, 유산균이라는 얘기는 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당을 젖산으로 바꿔주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 속에 있는 당분성, 유당을, 그래서 유고고요. 젖산으로 바꿔주는 데서 유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유산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업적으로 약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상업적으로 연구된 판매되고 있는 균이 있어요. 근데 이 균은 어떤 균은 소장에 살고 있는 균이 있습니다. 어떤 균은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죠. 락토바실러스. 그 균은 소장에 사는 균이에요. 소장. 비피더스. 많이 들어보시죠? 네. 대장에 사는 균이에요. 소장과 대장에 사는 균의 이름이 다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장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항상 뭐가 문제예요? 대장에 사는 균이 지금 장내 미생물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싸움이 지금 1년 365일 1초도 쉬지 않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유산균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부에서 안쪽으로 유해균의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죠? 증가시켜줘서 유익균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간균이 유익균 서로 와서 싸움에 이기려고 유익균의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업용으로 팔리고 있는 모든 유산균은 1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1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세대 유산균을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합니다. P-R-O,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은 뭐예요? 생균, 살아있는 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균. 근데 이 살아있는 균, 이 유산균들은 우유 베이스이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열을 가면 다 죽어요. 또 위를 통과를 못해요. 위산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캡슐로 씌워가지고 장에까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각 특허를 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유산균은 1세대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은 생균, 균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먹는 게 10억에서 100억 마리가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장 속에 있는 균의 전체 숫자가 약 100조 내지 200조 개예요. 들어가 봐도 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뭘 해야 하냐? 번식을 해야 합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먹이가 필요합니다.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 PRE, 이걸 2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바이오틱, 2세대 유산균. 그게 가야지만 이 균이 들어가서 번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먹이가 뭐냐면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쉽게 얘기하면 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데 포도당은 우리 소장에서 다 흡수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대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대장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에서 장이 이렇게 대장이 크게 되어 있는데 대장 쪽으로 뭐가 안 넘어가요? 포도당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소장에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장으로 안 넘어간단 말이죠. 자, 당이 하나 있는 걸 단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 과당. 당이 두 개 있는 걸 이당이라고 그래요. 이당의 대표적인 경우가 설탕, 꿀, 엿 이런 게 당이 두 개짜리가 쉽게 분해가 일어나서 흡수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사탕이나 꿀물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이 세 개가 붙은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개. 아까 두 개는 이당이라고 했어요. 세 개는 삼당 또는 다당. 그죠? 세 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것들을 특별히 일컬어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고당. 세 개에서 10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녀석들은 여기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 그 칼로리 흡수가 안 된다고 주부들이 다 요즘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으로 요리를 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대장으로 넘어가서 대장 초입에 가서 분해가 되면서 대장 초입에 있는 비피더스라든지 이런 장내 미생물한테 먹이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올리고당을 먹어야만 합니다. 올리고당을.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올리고당을 따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는 당도 2배가 낮아요. 2배가 낮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가정에서 보통 주부들이 쓸 때 보통 보면 이제 양을 설탕을 쓸 때보다 많이 넣으니까 막 회사에다가 이거 양을 너무 많이 넣는다니까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올리고당은 거기에다가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라서 그걸 구입하려면 반드시 뒤에 라벨에서 100% 올리고당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걸 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을 요리로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찬으로.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 양파, 마늘, 그리고 약콘이라는 게 있어요. 약콘.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시커멓게 익은 떨이용 바나나, 그 싼 거, 시커멓게 익은 거, 항상 떨이용 거죠. 값싼 거, 그 바나나. 그리고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콩. 콩이 100g 중에 3g, 3%가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반찬을 해서 한 끼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행결장 쪽에는 장내 미생물들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 굶고 있다가, 아사 직전에 있다가. 그죠? 근데 3개에서 10개짜리는 초기에 다 먹어버리고 이게 하행결장이나 애수결장을 통해서 직장 항문까지 저기 끝까지는 3개, 10개짜리 못 가요.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가 10만 명 중 45명이라 했는데 45명의 대장암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직장암 환자예요. 항문 끝에. 항문 끝까지는 어떻게 포도당이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유익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익균이. 그러려면은 저기 직장에 있는 데까지 저 끝까지 항문 끝까지 포도당을 보내주면 포도당이 아까 3개에서 7개는 초기에다 먹어버리니까 분해되니까 어떻게 해요? 긴 거 20개, 30개. 긴 녀석이 가면은 끝까지 가겠죠. 당이 20개에서 30개가 붙어있는 녀석을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눌린이라고 하고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같은 뿌리식품. 제가 첫째 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 인간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뿌리식품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음식을 요즘 아이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기본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건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연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올바르게 산다라고 자연이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뭐예요? 입에만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는 뿌리식품 음식을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또 제가 이 강의하고 난 다음에요. 한 달 뒤가 되면 또 저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이 하라는데 했는데 설사가 난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이 먹었어. 아침 먹고 점심때 먹고 저녁 때 먹고 집에서 먹고 분말가루 해가지고 물에 타 먹고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변이 점점 묽어져요. 변의 무는 정도를 가지고 먹는 양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세대 프로바이오틱, 2세대 프리바이오틱 두 개를 합친 것을 신바이오틱 3세대라고 얘기합니다. 3세대. 요즘은 제4세대 포스트 프로바이오틱 제4세대 유산균이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냐? 생균 프로바이오틱에다가 프리바이오틱 모기를 집어넣는 데다가 그 다음 여기에다가 대사물질을 넣었어요. 대사물질을 넣어서 제4세대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굉장히 현재 시중에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값싸게 가장 완벽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떤 제4세대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보다도 완벽한 먹거리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이에요. 전통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과 된장. 완벽한 식품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 식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모든 사람들의 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아주 완벽한 식품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제4세대 유산균이 왜 김치와 청국장과 된장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지 요리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럼 유산균을 먹는 양도 막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에. 먹는 양도 좀 중요할까요? 어떨까요?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유산균을 올바르게 먹어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먹으면 유산균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 유산균이 뭐가 좋은 줄 알고 또 한국 사람들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유산균도 많이 먹으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결국 유산균의 종류는 소장에서 있는 균하고 대장에서 있는 균하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소장에는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또 너무 많으면은 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가스 발생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수소 호기 검사를 해서 가스 양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서 온몸에 막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스 양이 발생이 너무 많이 되거나 또는 대장 쪽의 균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하여튼 설사가 난다든지 그래서 장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은 하여튼 가스 발생과 설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균을 계속 먹게 되면 장이 점점 나빠지다가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암 환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산균의 종류를 굉장히 고용량을 처방하신 분들은 오히려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폐혈증, 오히려 균이 많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절대로 좋지 않다. 그래서 먹는 양도 자기의 설사와 가스 발생 양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조정해야 되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유산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장이 제2의 뇌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겠구나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서 말이죠. 왜 제2의 뇌라고 얘기했냐면 네. 웃으면 기분 좋죠. 네. 그죠? 그때 바로 우리의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나온다고 다 연구 보고가 됐어요. 근데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이 행복 호르몬은 장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장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울해 있는 사람은 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웃는 사람은 장이 좋은 사람. 예. 그게 바로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특히 또 이 장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는 뇌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장 건강 두 번째 시간에는 먹거리, 그중에서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요리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